근데 제가 이제 동기부여가 됐던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까 모르겠는데 1970년대 학번이거든요, 제가. 예. 근데 제가 70년대, 80년대 유신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권이었죠, 당시에. 소심한 운동권. 뭐 행동은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끌는. 그래도 의대생 중에는 드문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는 내가 뭐 나가서 데모 돌 던지는 거는 못할 것 같고, 내가 전공하는 이 분야에서 뭔가 나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 없을까 찾다가 이런저런 문헌들을 접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연히 접하게 된 문헌 중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병원이 병을 만든다예요. 병원이 병을 만든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도 비판하고 병원도 비판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어쨌든 간에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책이니까요. 찾아 읽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구하기도 어려운 걸 원서로 구해서 읽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무시를 하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참 혼란스러웠죠. 나도 그래도 말이야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대중의 역량을 악화시키는 경향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뭐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별로 할 게 없었고. 그러다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엔 좌파 이론들이죠. 그러니까 보건과 건강에 관한 좌파 이론들. 지금 이제 생각하면 이제 빈센트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사회적인 비판. 그러니까 전반부는 문명 비판이고 이거는 이제 사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념적인 비판인 거고 이건 문명 비판인 거죠. 근데 그런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냥 꾸역꾸역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천적인 공부. 네. 근데 그 한 구석에 있었던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마도 40 먹을 때까지 이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40 되고 그때 개업도 좀 해서 돈도 좀 생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스스로 고백하신 네. 환자가 딱 들어오면 얼마짜리로 보이더라.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원이 병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 뭐 의료 상업화 뭐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날로 커져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경계가 애매하죠. 네.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이냐, 아니면 병원의 영리를 위해서이냐, 경계가 애매하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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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딱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규정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요거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예.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요. 예. 우리 사전에 등장한 게 불과 100년입니다. 그래요? 건강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 말에는. 원래 그 전에는 무슨 뭐라고 불렀습니까? 건강에 다른 말이 있었고요. 건강이란 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서 만든 말이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헬스라고 하는 말을 건강으로 옮긴 거거든요. 이제 헬스라고 하는 말도 힐이라고 하는 말과 홀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힐이라면은 치유한다. 치유한다. 힐링할 때 힐. 홀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전일성이라는 전체. 뜻이죠. 예. 그다음에 거기다 홀이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말. 영적인 것. 근데 그게 서양의 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그거를 바로 서 있는 건, 그다음에 편안할 강 이렇게 옮긴 거죠. 네. 근데 우리말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한문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문을 읽는 우리 역사학자한테 물어보면 없답니다. 그럼 그게 가장 비슷한 말이 뭐 있느냐 했더니 의사의 그런 말이 있답니다. 미병. 미병. 예, 아직 병이 아닌 상태. 아하.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병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 병이 아닌 상태다. 누구나 병은 갔는데 그렇죠. 미병이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설정하는 것과 아직 병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차이고 세계관의 예. 차이인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서구화되면서 없어져 버린 말이죠. 근데 저는 강 교수님 헬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소개하시는 거에서는 전체라고 하는 whole과 그다음에 치유라는 heal과 예. 그리고 좀 뭔가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죠. 하는 holy와 멋있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건 오히려 뭐랄까요? 또 영적 조화? 예.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건강으로 표현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미병이라고 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서양에서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가 정의를 내리죠.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안녕 상태. 네. 네. 그런 정의에 따르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의 원래 그 원적 의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WHO가 그런 정의를 내놓은 게 1948년이니까요. 헬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건 더 오래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쓰고 싶어요, 그 말을. 그래서 이제는 설날에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도 건강하세요라고 안 합니다. 그럼요. 90 넘으신 우리 어머니한테 건강하세요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예. 미병하세요. 아. 라고 합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우리 현실에 적합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상을 상정을 했고요. 그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군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요. 질병이라고 하는 말도요. 예. 예를 들면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더 많지만 대개 이렇게 구분해요. disease와 illness를 구분합니다. disease는 실체로서의 질병이에요. 네. illness는 그걸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경험. 체험으로서의 질병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유럽 위치렇게 가서 보니까요. 그 나라 사람들끼리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네네.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거 그 영어는 말이지 디지털 인리스 구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하기 편하다. 네. 그랬더니 그 영어를 쓰는 어떤 다른 철학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구분이 없는 게 더 철학적으로 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학적 의학이 들어온 이후에 그 인위적인 구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 병원 그러면 그냥 그건 실체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죠. 내 몸의 그냥 현상인 것이고요. 네. 내 몸의 변화인 것이고요. 또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하여간 그걸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국어를 전공하지는 않지만 한국의학사를 전공한 우리 동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이제 한글로 출판된 한글로 나온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독립신문. 예. 거기서 이제 이 병과 관련된 동사를 찾아봤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병에 뭐 걸렸다. 병이 나다. 병이 들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기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들었다. 났다. 걸려 넘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한글 신문의 병의 동사가 대부분 지금은 없어진 말인데요. 병을 하다로 표현한대요. 하다? 네. 아래 왔잖아요. 병하다. 예. 병을 한다는 거죠. 병치레 한다. 그렇죠. 아직 그겁니다. 그런 말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어떤 주체적 경험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 주체적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다, 병이 들다 이런 거는 밖에 있는 거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병을 하다 그러면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겪어내다. 그렇죠. 병을 앓다라는 말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병은 앓다라고 하는 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병을 앓는 거죠. 병을 앓고 병을 뭐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병을 알아서 새로운 내가 되는 내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그렇죠. 극복해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기는 무슨 뭐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3분적인 건강 개념을 저는 극복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건강과 미병이란 단어 설명하실 때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받아들이기는 왠지 막 힘이 펄펄 넘치고 예?
한 군데도 어디 아픈 데가 없고 기운이 막 나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상화한 개념이 건강이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하나 더 부족하면 내가 이상해.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 맞아요. 라고 느끼게 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좀 한물 갔습니다만 한참 웰빙을 웰빙. 예. 웰빙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의 정의가 이제 웰빙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웰빙이에요.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잘 있기예요. 그렇죠. 잘 있기. 예. 그러니까 존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되기. 잘 되기. 웰 비커밍. 어. 또는 이제 국립국어원이 그 말을 아주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참사리. 참사리. 예. 참사리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웰빙보다 훨씬 더 깊어져요. 그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참사리 건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게 참사리가. 연결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상적 상태로서의 건강을 개념화해놓고 거기서 모든 인간은 다 좀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네. 부족한 사람은 병원에 와라.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돈벌이 한다. 맞습니다.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신문의 칼럼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있는데요. 칼럼 제목이 뭐냐면요. 웰빙, 너 얼마면 되니? 돈 들어가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웰빙이 꼭 무슨 건강식품, 뭐 유기농이니 뭐 이런 건강식품을 소비하는 걸로 등치가 돼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맞습니다. 약 먹고 건강식품 그다음에 돈 들여서 운동하러 다니고 이게 총체적으로 합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뭐 그런 게 다 무조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절대로. 건강검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암 그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 건강검진 통해서 조기 검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무조건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근데 거기에 그 자기 주체적 노력이 빠져 있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나치면 문제고 물론 아까도 언급한 뭐 유기농도 좋고 그럼요. 또 뭐 헬스클럽 자기 운동도 좋고 그럼요. 해야죠. 또 건강 검진도 좋고 그럼요. 근데 이게 경계를 무너뜨려서 지나치면 곤란하고 그 지나침을 부추기는 사회 문화 맞습니다. 이걸 경계하시는 거로군요. 그렇다면 우리 강 교수께서 추천할 만한 사람들한테 자 몸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좀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건강은 없다. 건강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병일 뿐이다. 아직 병이 아닌 상태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의철학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현대 기계적 의학 또는 과학적 의학을 해도 되고요. 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메타포가 있다고 그래요. 은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는 기계예요. 기계. 이제 병이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가잖아요. 몸을 기계로 본다. 그렇죠. 병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간이 잘못됐으면 간을 바꾸고 이런 기계적 사유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상식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몸은 전쟁터다. 전쟁터. 그러니까 뭐 온갖 세균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 항생제든지 소독제를 써서 이걸 박멸해야 된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기생충 박멸. 예. 그건 성공적이었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박멸의 대상이 세균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한 10조쯤 된다고 그래요. 10조 개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세균들을 다 합치면 한 100조가 넘는데요.
그래요? 피부에. 지금도 제 몸에 그럼요. 그렇게 많은 세균이 피부에, 입에, 내장에. 세포보다 10배가 많아? 예. 어이구.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침에 뭐 드셨나요? 요구르트 안 드셨나요? 요구르트는 안 먹었습니다. 김치 드셨잖아요. 김치 먹었죠. 김치 드셨으면 그것도 다 세균이죠. 유산균. 아, 좋은 세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나쁜 세균도 많지만 좋은 세균이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쁜 세균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요새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 보면 항균 제품이 그렇게 인기예요. 맞아요. 근데 항균 제품을만 소비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몸이 오히려 약해져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적당한 세균과 자꾸 부딪혀서 그럼요. 이른바 내성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면역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면역을 강화해야 된다. 면역이 약하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면역력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에 벗어난 거죠. 면역은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부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 경험했던 세균들, 내가 어려서 알았던 병들, 그것들이 결국 나죠. 그게 나를 구성하죠. 네.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무슨 뭐 특정한 질병을 알았으면 그 다른 몸을 갖고 난 살아가는 거죠.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내 몸. 뭐 그것에 대한 면역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해 온 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그 의학에서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천적 의학에서도 저는 이제 철학이니 뭐 인문의학만 얘기했습니다만 실천적 의학에서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고 그런 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생애 주기를 좀 얘기했잖아요. 뭐 유아기, 뭐 청소년기. 그럼 이거 주기에 동그래요. 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루는 방식은 어땠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몇 세 때의 한국인의 생리적 기능은 이런 거야. 그게 표준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오면 넌 비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 통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정규 분포를 이루는 거고 항상 양쪽 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것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 60%는 정상 바깥범위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배경으로 의학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애 경로 의학, 라이프 코스 메디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아주 중히 여겨서 처방을 결정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좀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있고 그런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맞습니다.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은 맞춤의학 그래갖고 그 맞춤의 대상을 유전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그 유전자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 이 정보가 그 생애 경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생애 경로 의학이라는